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마켓 11 일부 11시부터 매일 90분 동안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항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말이죠. 네. 날씨가 은근히 바람 불어서 안 더울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더 덥대. 엄청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뭔가 나올 때 보면 안 덥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 뜨고 저는 아침에 5시 이렇게 나오잖아. 긴팔 수당 없어? 긴팔 수당? 왜요? 왜요? 더워 죽겠는데 긴팔 입고 다니잖아. 그 지복이죠. 더워 죽겠는데 긴팔 입고 다니니까 네. 저거 없나? 세탁비? 어디 전혀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 지금. 더워서. 썰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시장이 두 종목이 내리죠. 네. 딱 두 종목이 내립니다. 두 종목이라보다는 두 회사가 내려요. 두 회사. 두 회사 군이 내리죠. 정확히 보면요.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내리는데요. 내리는데요. 심하게 내려주네. 좀 심하게 내리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누차 얘기했던 건데요. 네. 누차 얘기했던 건데 이제 매일경제나 한국경제TV도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거죠. 네. 최소한 이제 TV까지 모르지만 신문사가 봐요. 네. 신문사 보니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거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경제인가 일면에 보면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긴 다뤘는데요. 이거죠. 대표적인 삼성의 갤럭시 S6. 네. 그랑 산타페 현대차. 네. 중국에서 가격을 내렸잖아요. 네네. 물론 핸드폰은 뭐 가격이 얼마냐면 10만 원 내렸는데 산타페는 500만 원 수준까지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핸드폰 근데 비율로 치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가? 네. 여하튼요. 2-3천만 원이잖아요. 산타페가 3만 2,500 정도 하면 한 20% 깎은 거고. 맞네. 아니죠. 20, 더 내린 거죠. 20% 안쪽으로 깎아준 거죠. 더 깎은 거예요. 덜 깎은 거지. 3천만 원 넘으니까. 자동차? 네. 뭐라 이상하네. 핸드폰 자동차가 좀 더 내리긴 더 내려. 자동차가 더 내, 폭이 더 내면 폭이 더 내려. 더 내려. 하여튼 시장 그런 것들을 잠시 후에 좀 얘기해 보겠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이 같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은 분전이에요. 코스닥은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어저께 저희가 또 딱한 종목 녹음을 했잖아요. 어저께 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시 살릴까, 다시 올라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걸 보자.
그리고 어저께 그게 주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핀테크를 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뭐게 뭐 안 된다 할 때나서 그런 것 좀 새롭게 좀 느껴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느껴보자.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은근히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네, 잘 가고 있고요. 하여튼 종목별로 보더라도 워낙 잘 가는 것들은 워낙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시장에서 좀 새로운 것들, 하여튼 뭔가 좀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왁구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장상 수급까지 좀 잠깐 체크해 주실래요? 왁구라니요. 왁구란 말은 저 쓰는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왁구란 말은 쓰는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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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외국인이 한 거래소에서 470억, 코스닥에서 230억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투신 양 그 시장 모두 매수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거래소에 대한 매도가 좀 최근에 지속이 되는 게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뉴스가 있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엑스포 비슷한 그런 것들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약주에 대한 상승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주가 이제 올라올 때는 역시 대장주격인 한미약품에 대한 역할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갈 때는 바이오 쪽이 오히려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제약주가 움직일 때 바이오 그런 게 있죠. 탄력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네. 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격을 내리고 삼성전자가 가격을 내렸다. 그러면은 납품하는 애들은 아주 그냥 죽어나는 거죠. 피똥 싸는 거지. 아니 그런 게 뭐냐면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고통 분담이다. 고통 분담.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현대차에서 코스트 리덕션, 뭐 CR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 말 써요? 네. CR? 예,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노동의 유연화도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런 개념이죠. 막 고통 자르자, 분담. 그죠? 고통 고통 분담. 분담, 막 네. 자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난 반대야. 고통 분담, 고통 분담. 코스트 리덕션. 그건 모르겠다. 고통 분담. 어쨌든 그 코스닥에서도 제조 쪽 섹터는 그러니까 쉽게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네. 이런 흐름에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상 거래소 쪽에서 이제 올라갈 쪽을 보게 되면은 금융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금융주 쪽 이런 섹터에 대한 쪽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증권사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은 네. 이 카카오하고의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컨소시엄 구성 손을 잡았죠, 그것들이.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증권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쪽 또 핀테크 진영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금년 내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 초에 처음 얘기한 거가 저거거든요. 그 사물인터넷 시대. 네. 이거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급속히 이야기하는 작년 11월, 12월부터 얘기하는 거 이제 핀테크인데요. 핀테크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 개인적으로 보면 뭐 안 된다, 어쩐다 뭐 있지만 저는 엄청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뭐 각자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근데 그거는 연말까지 계속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다음 카카오랑 한국금융지가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또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키움이다 누구랑 손잡을 수 있고요. 미래에셋 누구랑 그러니까 계속 뉴스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은행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은행법이 언제 통과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키움도 언제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은행법이 왜냐하면 금산분리해서 그 산업자본이 몇 %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은행법이 통과 안 상태에서 하면 산업자본이 지금 그 지배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엇갈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금융이다, 뭐 다음카카오다, 그리고 미래에셋에 좀 우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다. 은행법이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은행법이 아니고 그런 얘기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8월 달에 8월 10며칠인가 그 데이트 날짜가 나왔는데 까먹었는데 그 노트 6 맞죠? 노트 6 언팩 행사. 그 시점이 바로 삼성페이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페이 나면 삼성페이 관련주들 하고 삼성페이 관련되면 또 하다 보면 얘기나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결제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C보다는 기존의 그 아날로그 테이프 방식이잖아요. 네. 마그네틱 테이프. 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다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이 많죠.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유럽도 일부 안 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주도 있을 거야.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는 재료가. 그래서 그걸 통칭 핀테크. 예? 그래 많이 쏟아질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알게 모르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 뭐 어떻게 됐건 많이 나오는 사물인터넷 어저께 저희 방송도 녹음됐고 막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있고 김성 과장도 얘기하고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실적 전문가도 얘기하고 사물인터넷도 그런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만 사물인터넷은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핀테크는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죠. 연말까지 2개.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핀테크나 그런 관련된 것들이 계속 흔히 얘기해서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한국금융지랑 다음 카카오 했는데 사실 그게 된다고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음 카카오는 9점 많이 아래꼴에 달았다거나 윗꼴에 네. 달았잖아요. 근데 내일에도 딴 데 또 나올지 몰라. 인터파크랑 무슨 또 미래에서의 손잡았다. 네. 뭐 다음에 다우랑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계속 나온다. 거리가. 그리고 은행법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할 수 있고 최경 부총리가 한마디를 할 수 있고 뭐 누구 한마디 금융위원장도 한마디를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뚱 떠나서 뭐 은행법 빨리 통과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통과된다 얘기 나오면요 산업자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자본 그러면 딱 키움 있죠 키움. 네. 키움 관련 것들 위 있죠 지금 그것들이요. 그것들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네. 근데 은행법이 지지부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그런 근데 하여튼 뉴스 제가 하는 말씀은 계속 나온다 연말까지 미친 듯이 심심할 때 그래서 그런 뉴스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게 돈을 번지 알면 나중 얘기 뉴스거리가 살아있다 거기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매주 우리 목요일날 같이 모신 분이 있어요. 빨리 코너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코너 이름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꾸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 이 앵커웨이 하면 이거 좀 코너 이름 좀 바뀌어달라고 제가 정시 좀 건의 좀 해. 제가요? 그날 바쁠 것 같은데. 바빠? 네네. 네. 유호성 교수님, 진중하게 네. 시장에 대한 이슈를 짚어주시는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명은 유호성 네. 교수님. 그리고 네. 이제 필명? 네, 그쵸. 학교에서도 손대상 교수라고 해요? 두 개 다 부르죠. 학교에서요? 네. 손대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를 오늘 두 번 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거 옷도 딱 오늘 교수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네. 인사 처음에는 유호성이 한 번 한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손대상이 한 번 한 거고. 그래. 근데 저희가 강의를요, 그 대학교 강의를 저희가 16차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대학교는 이제 16차가 이제 법적으로 돼 있어요. 16차를 강의해야지 한 학기가 이제 교육부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몇 주차까지 녹화를 했냐면 6주차까지 했나요? 6주차까지, 5주차 했어요? 5주차 했네. 5주차 있죠, 5주차.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진짜 교수 같아요. 아, 그렇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짜로. 이게 그리고 가끔 조교한테 전화가 와요. 네, 강의가 뭐라고? 어떻다는 좀 뭐. 진짜? 녹화한 게 어쩌다. 진짜? 진짜 나오죠. 그래서 진짜 조교가 교수님 하면은 내가 깜짝 놀라.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익숙해졌어요. 다행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네. 날씨도 더운데 휴가 안 가세요? 휴가 못 갑니다. 왜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아니 여름에도 지금 강의 중이에요? 여름 학기?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일반 그 대학교는 네. 계절학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계절학기로 여름학기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지금도 청주대학에서? 네, 16주차라고 얘기하는데 15주, 10주, 15주, 10주 이런 식으로 계속 여름 학기는 10주예요? 네, 그래요. 강의가 진행돼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 주 하는 강의하는 거구나. 오늘 어떤 얘기가 그 청주에서 그렇게 강의하기 쉽지 않은데. 안 되죠? 불모지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8월 며칠 날 20 며칠 날 저도 특강 한번 해달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거 알죠? 저 돈을 가지면 입이 안 열려요. 알고 있죠. 아무리 대학교라도 돈이 입이 안 열려. 갈 수는 있어 드라이브 사무소. 근데 말하려면 꽂아줘야 돼 나를. 선입군 후강이로. 이거 농담이고요. 선입금 후강이면 먹튀한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저거 했잖아요. 엔터주 얘기했잖아요. 엔터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클라우드 얘기했는데요. 얘기해요. 이번 주는 이거 모바일 광고? 네. 이거 모바일 광고 우리 또 관심인데. 네, 모바일 광고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모바일 광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크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핀테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사물 인터넷을 하든지 지금은 다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게임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광고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글로벌적인 부분으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뭐 글로벌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모바일 광고 시장의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뭐 대부분 SNS 쓰실 거예요, 그렇죠? 이한경 전문위원님도 영어로 된 이름이 있죠.
SNS. 그렇죠. 네, 페이스북을 영어로 이제 이름을 좀 등록해서 쓰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의 시장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존 매체 광고를 잡아먹으면서 모바일 광고가 크는 게 아니라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적으로 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뭐 글로벌 광고 시장,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매출액 이런 순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향후 모바일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성장 이유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기존의 모바일 광고 시장 하면은 기존 시장 하면은 뭐 TV라든가 그 다음에 잡지, 신문 이런 쪽으로 광고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향후에는 역시 TV 광고의 캐파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추정치로 보게 되면은 뭐 TV 광고 자체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계속 1위를 뭐 자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물가 상승률에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신문적인 지면 광고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매출 추정치가 확실하게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가 야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향후에 모바일 쪽이 커진다라는 모습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광고 시장률이 50%가 넘었습니다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페이스북인데 네. 이 페이스북이 뭐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는 5%의 광고 시장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지만 네. 2014년에는 21.7%, 2015년, 16년에서는 30%를 좀 점유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구글의 캐파가 뭐 네. 확실히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글의 그 영향력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페이스북이나 SNS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2세대가 만약에 페이스북과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3세대 SNS는 이제 동영상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광고도 역시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매출의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엔 6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2017년이 되게 되면 뭐 20억이 넘는 그런 광고 매출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페이스북의 광고 추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내 광고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IPTV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좀 독특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을 IPTV에서도 좀 제외하고 보는 그런 네. 영향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지상파 방송의 광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IPTV라든가 모바일, 역시 뭐 모바일 쪽의 성장성은 계속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 가로수나 네. 뭐 벼룩시장 같은 그 광고가 한창 또 유행했었는데 네. 뭐 요즘에 생활 정보 역시 네. 인터넷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가로수닷컴 이런 거 그렇죠. 상장돼 있지 않나? 상장돼 있죠. 아직도 있어요? SG 그룹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원래 SG 그룹일 거예요. 아니, 가로수닷컴이라고 있냐고, SGNG가 아마 가로수 텐데. 인터넷 쪽에서는 여전히 있어요.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SGNG. S. 가로수 아닌가 걔네가? 가로수 없어졌는데? SG. 가로수닷컴이 벼룩시장, SGNG예요. 아 SGNG? 예, SGNG. 오 이름 고급스러운데요? 얘네가 원래 이제 자산주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주요? 자산주. 주가는 2000년에 21,800원에서 지금 매롱돼 있는데요? 예, 매롱돼 있어서 자산주라고.
아, 그래요? 메롱돼 있으니까 자산 100%짜리인가? 100%도 아니에요. 40%예요. 아, 그래요? 주가 재미없네. 주간 재미없죠. 가로수 보는 사람 별로 못 봤으니 가로수는 못 본 지가 벌써 한 몇 년이 꽤 됐나? 됐죠. 그러니까.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녀도 가로수 말고 벼룩시장. 네. 네, 그거는 좀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직도 있어요? 네. 지명 광고로. 아, 벼룩시장. 네. 또 그것도 다른 회사인가 보네. 그렇죠. 네,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취업 정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100개를 써갖고 한두 개 면접을 본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죠? 죄송합니다. 아까 노동의 유연성. 대통령께서 한마디 그러면 고용하면 그 맨날 올라가는 거 있잖아. 휴먼 그런 회사 있잖아. 사람이네 H야? 사람인. 그 오늘 올라요? 네. 많이 사람인 올랐어요. 그래. 아니, 이름 뭐죠? 근데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인 HR. 많이 저거는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저거기 때문에 다우 기술 쪽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말한 거 취소. 네, 취소. 그래서 취업 정보 사이트 쪽으로도 광고가 계속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예. 다만 이제 뭐 검색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나 이런 것보다는요. 네. 어떻게 됐든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좀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네. 국내 모바일 광고입니다. 위에 게 이제 뭐 다음이고요. 밑에 게 네이버 이렇게 좀 화면 안 보시면 잡아주시는데. 되는데. 네, 네. 화면 좀 잡아. 화면 잡아주시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위에 게 이제 모바일, 네. 밑에 게 PC 그 광고 시장인데 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체 검색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네. 사실 검색 광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항영 전문위원님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항영 이렇게 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붙는 광고들이 있다고요. 검색으로 붙는 광고. 무슨 광고가 뜰까 저가 나오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겟팅 광고거든요. 네. 네이버나 다음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냥 뭐 동영상에 돌아가는 그런 걸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특정을 정해서 검색하기 위해서 그거를 치게 되면 관련된 광고들이 뜨겠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특정된 타겟팅을 위한 광고다 보니까 네. 이런 쪽이 검색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색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광고를 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검색 광고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인터넷 쪽에서는 뭐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돌려도 상관이 없을 만큼 네. 그렇게 커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가 여전히 커진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시장도 커지긴 합니다만 모바일 쪽, 그 검색 광고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포털 분야별 매출 현황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 90% 이상 광고 쪽으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카카오 역시 1분기 분야를 좀 확인해 보는데 그전에는 다음이랑 카카오랑 나눠졌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다음 카카오가 되게 되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카카오에서도 검색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시장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에서 국내 포털에서 역시 광고 시장이 먹고 산다. 그리고 구글도 역시 광고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역시 광고로 좀 먹고 살다 보니까 네. 대기업이나 혹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이 있다라는 종목들의 경우 혹은 기업들의 경우 네. 이런 광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역시 매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네. 그전에는 직접 산다라고 매장을 가서 사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로 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뭐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시장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뭐 하나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연관 검색으로 혹은 검색으로 검색 광고로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전자생거래가 모바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 시장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보면 이제 그 관련 주식들을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다 관련 주로 엮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TV 광고만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 모바일 쪽으로도 광고를 계속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노션, 오리콤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영원한 기대주, 네. 기대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관련주로서도 이제 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매출이 좀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 지오소프트 이 언제적 지오소프트야?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네 좀 100%. 힘내더라고요. 네. 아니 600원에서 1,400원 왔는데도 시가총액이 173억이네. 이성훈 교수도 그 모바일 광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어쨌든 트렌드니까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PC에서 많이 보던, 그러니까 이미 이거죠. PC 트래픽이 아니라 모바일 트래픽이 이미 작년에 미국은 앞섰고 저희는 재작년에 이미 앞섰고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모바일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스크린도 내 TV에서 많이 봤는데 TV도 이제 판매 라인이 점점 둔화되는 이유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대형 스크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난 그렇죠. 집에서 혼자 보는데 그냥 뭐 TV도 20인치면 충분하고 30인, 20인치라도 충분하고 아니면 심지어 그거 없이 그냥 모니터에서 그냥 PC 모니터로 네. 그걸 보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서 그냥 그 모바일로 그냥 네. 보거나 하는 형태가 지금 계속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실시간 방송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시간 방송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한 트래픽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중간에 광고를 삽입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큰 그래서 화두가 모바일 되겠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모바일 광고에 대한 효율성 이거를 갖다 이제 누군가는 어디다 광고를 집행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데가 모바일 랩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서 돈 버는 애들. 예, 돈 버는 애들. 그러니까 그러한 효율성에 대한 어디다 광고했을 때 효율적으로 광고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데가 이 나스미디어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설문조사 기능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설문조사 기능 여기 쓸 줄 알아요, 자기? 쓸 줄 알죠. 예. 그러면 우리 피디님, 우리 설문조사 잠깐 할 테니까 이승원 교수 화면에서 제가는 잡는데 안 돼요. 이쪽에서밖에 안 될 거예요. 이쪽에서? 예, 거기 설문조사를 뭐 눌러갖고 질문을 입력한 다음에 어디서? 거기 뭐 있어요. 설문조사 기능이. 아, 이쪽 화면은 제가 안 잡혀요, 아예. 아예 안 잡힌다고요? 그거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아, 그럼 그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피디님이? 아, 그러면 그 우리 설문조사 간단히 두 개를 질문해 주셔서 그 뉴스 있죠, 뉴스나 정보를 찾아보는 뉴스나 정보 이렇게 각종 검색을 그 이런 거죠. 1번은 TV를 많이 본다. TV를 많이 본다. 2번은 신문을 많이 본다. 3번은 PC를 주로 활용한다. 4번은 핸드폰으로 본다. 모바일로 본다. 1, 2, 3, 4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1번은 다시 한번 TV, 2번은 신문, 3번은 PC, 4번은 모바일, 핸드폰. 딱 4개만 해주세요. 요즘에 기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반 네이버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신문사 같은 경우 다시 다 쏙쏙 네이버에 항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 설문조사 한번 참여해 주세요. TV 1번, 2번, 저기, 뉴스, 2번 신문, 3번은 PC, 4번은 모바일. PC에서 모바일이 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은 아마 PC에서 오늘 들어오신 분, 일본 모바일에서 참여하신 분 계시는데요. 여기 뭐 나오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요. 와, 벌써 몇백 분이야. 200분이나 300분. 반응 좋아. 이거 이 정도 800분이면 이거 1500분은 써주시면 이거 정말 진짜 리얼 우리 관심 있는 건데. 아, 조금만 더 배우겠다. 조금. 이거 아주 흥미롭어. 흥미로워. 이런 거 좀 캡처 떠둬야 돼. 요즘에 신문 보면은 자전거 준대요. 또? 뭐 써있는데? 그 자전거 위험하다. 위험해. 자전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300분인데 한 10초만 더 있으면 10초. 네, 350, 네. 360, 70 정도.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 끊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요거를 그 시청자분들 화면이 스스로 보이시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아니면 제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좀 띄워서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이제 그만 넣으셨어요. 그만 넣으셨는데요. 이게 보시면은요, 오늘 여기 나온, 여기는 이제 기본 이제 PC로 지금 많이 보시니까 나오는데요. 그렇죠. 요 화면 보시면 그 시청자분들 보고 계세요? 이 화면을요? 아, 그러면요. 저도 지금 또 지어줘서 안 보이는데, 저희 예, 곧 보여주신다는데, 결과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TV가 좀 있고요.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여기 이제 오늘 채널 K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PC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시는데요. 이거가 이제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바로
채널 K에 지금 1800분의 관심사항이에요. 1800 때문에 그만큼 이게 매체 이용률이거든요. 매체 이용률. 저장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결과 보이세요? 예. 네. 잠깐만요. PC가 55%가 나왔습니다. 오늘 채널 K 현재 아까 300에서 한 80분 정도.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채널 PC 50 몇 프로 나왔고요. 스마트폰이 몇 프로 나왔나요? 네. 스마트폰이 36% 나왔고요. TV가 좀 일부 남았고, 신문이 몇 프로 나왔어요? 신문이요. 신문이 1.7% 나왔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거기 저장된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고요. 네. 네, 여기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 PC를 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이게 표준이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긴 지금 우리 PC에서 작업을 하고 PC에서 보는 건데요. 이건 이제 표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아주 방송이 흥미로워. 이거 방송 진짜 좋은 방송이야. 그러게요. 네. 네. 좀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정확히 봅니다. TV가 5% 나왔죠. 5%, 6%. 신문이 1.5% 나왔습니다. PC가 55%고, 모바일에 36%.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여기 지금 채널 K의 1800분에, 물론, 전부 아니라 400 몇 분 정도 참여한 거의 결과니까, 물론 여기에는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게 PC로 주로 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화면 지워주시고요. 화면 지워주시고요. 제 화면을 보여요. 제 화면. 이걸 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거를 4월 말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이성훈 교수 우리가 여러 번 이용했던 거잖아요. 이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014년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매체 이용률이 있고요. 광고 비중이 나옵니다. 출처가 정확해야 돼요. 출처.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니까 일단 믿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의 소스가 나온 거예요. 출처 여기입니다. 출처 여기인데요. 잘 보세요. 아까 TV가 우리가 5% 됐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조사했더니 TV를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매체 이용률이 30%로 제일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늘 TV 안 보시고 지금 뉴스를 보시는데 30%가 많고요. 신문은 아까 1.5%밖에 안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신 분은 4.7% 나옵니다. 4.7% 여기 나오죠. 매체 이용률입니다. PC가 아까 많죠. 우리 50%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5%밖에 안 돼요. 그래도 테레비보다는 반 정도 다 PC가 많아요. 15%.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2014년. 문제는 스마트폰은 26.7%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레비에 30% 많고 그 다음이 작년에 스마트폰을 본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본 거예요. 뉴스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 갖고 모든 게 설명 다 됩니다.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파란 거는 그래 좋다 이거야. 파란 거는 그래서 광고비는 어느 만큼 얘네들이 가져갔냐. 그렇죠. 테레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 KBS, MBC, SB 다 합하고 그 종편 다 들어가는 거가 30%밖에 안 보는데 34%나 돈을 갖고 갔어. 그죠? PC 봅니다, PC. 네이버 이런 거요. 15%를 사람이 보는데 그래도 더 많이 봤어. 네이버가 무서운 거지. 네이버에 잘못 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19.4%나 걷어갔어. 그러니까 깨갱하고 들어가야죠. 생각보다 더 많이 갖고 간 거야. 문제는요. 신문은 4.7%밖에 안 보는데 얼마나 처먹었어? 20%나 처먹었어. 이게 뭐야? 조중동화에 뺏어간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영향력은 없지만 조중동이건 내건 스포츠 동화가 됐건 뭐건 간에 신문 잡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4.7%가 안 되는데 돈을 20%나 갖고 간 거야. 토해내야지. 그렇죠. 계속 줄겠지만 토해내야 되는 건데 올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신문사나 이런 거 광고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엇거지라도 해갖고 지금은 생각보다 5배를 더 갖고 가는 거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 이거야. 모바일은 26.7%나 뉴스나 정보를 여기서 검색하는데 달랑 광고는 8.7%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얘네 셋이 다 더 많이 갖고 간 거예요. 얘보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업하신 분이야. 내가 새로운 가게를 냈어. 음식점을 내고 광고 뭘 했어. 그럼 내가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사에 내가 홍보하겠어? 가로수에 내겠어? 못 다니겠어. 이 동네에 사는 고객이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스마트폰 주인한테 내고 싶은 거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빅데이터를 활용해 먹으면 스마트폰 쪽으로 돈을 광고를 해야 되고 모바일 광고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 이해하셨으면 1번. 이거 어렵다. 2번 쳐보세요. 1번.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4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4월 달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됐건 뭐 신문사로 돈이 들어간 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파워를 쓰겠죠, 이것들이. 개길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선일보에 잘 보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에서 엄청 광고 때렸잖아요. 전면 광고를 그 하단 광고를 3번인가 2번인가 때렸잖아요. 그만큼을 실제로 보면 어디다 써야 돼? 모바일에 때렸어야죠. 삼성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때려? 걔네들이 힘이 세니까 때리는 거, 광고를 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갈수록 그게 줄어드는 거죠.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네, 그게 이제 누가 이제 그 네이버의 그 강화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이 카카오톡에서 이제 뉴스를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뉴스로 바꾸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PC 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이버가 탑픽을 먹고 있지만 이 누가 이제 뉴스 플랫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스토리로 뉴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지금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뉴스 플랫폼을 모바일상에서 차지하는 사람, 이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어디 뭐 카카오톡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크게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보게 되면 그림 위주, 글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림 넣고 글 한두 줄 넣고 이런 식에 대한 그 플랫폼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이미 모바일 최적화된 컨텐츠로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카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카드 뉴스. 카드 뉴스식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대세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또 그 모바일은 전통 시장을 또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크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신문이랑 잡지는 헛돈 쓰는 거죠. 예. 헛돈 쓰는데 돈을 제대로 간 거. 그러니까 이건 뭐 법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광고주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결국은 자연스럽게 눈치 보험실로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너무나 명확한 건 그래서 이게 관련된 주식은 저는 말할 필요가 없고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본다? 키워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뭐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렇죠. 다음 그거는 또 로봇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저도 네. 관심 많은데. 요즘에 로봇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도 아이언맨 3를 보면서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은행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혹은 일반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로봇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4월 쪽에 19개의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행 직원이 사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라는 제품이었는데 사람의 감정까지 좀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빅데이터로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은행 직원을 대체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 스털링 뱅크 앤 트러스트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을 안내원으로 배치를 좀 했고요. 싱가포르 DBS 은행,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ANZ 은행, 뭐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그런 자산운용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바클라이즈도 역시 로봇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봇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기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엔 또 사람처럼 나오고 있는 휴머노이드 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갖고요. 네. 향후 이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요.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일본 도쿄 미쯔비시 UFJ 은행에서 쓰이고 있는 네. 나우라는 로봇입니다. 네. 19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뭐 행동, 표정에 의해서 뭘 원하는지 네. 행동을 좀 하는 거고요. 아마 2020년에서는 지금은 뭐 기본적인 안내라든가 이런 네. 부분밖에 못하겠지만 202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일반적인 업무는 대부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로봇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원들이 밤 9시까지 일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시제라는 걸 좀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돈이 얼마나 뭐 더 들어왔고 덜 들어왔고를 좀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계를 하다 보면은 오류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쪽으로 로봇 쪽을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시장에서 로봇 하면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기억이 나실 건데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의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원래는 선진국의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냐면요. 해외에 있는 기업이 보통 임금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임금이 자동화가 되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세금 내라. 이런 네. 관점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중국 쪽에서의 그 기계가 혹은 로봇 산업이 계속 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도 역시 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있죠. 드론. 드론도 이제 공격 드론 해갖고 네. 그것도 역시 로봇의 이슈 한 일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의 로봇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고 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로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로봇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로봇이 산업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인구 1인당 로봇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쪽으로 보게 되면 보통 중국의 경우 한 명당 네. 1만 명당 한 30대. 네. 근데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1배 네.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직 성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중국 쪽에서도 역시 로봇 비율을 키우겠다. 10배 혹은 20배까지 키우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역시 로봇 시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 비용도 상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한 2조 4천억 규모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걷고 네. 일반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도 치고요. 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페퍼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네. 그 데이터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페퍼라는 뭐 지금 기종은 알아들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없겠지만 향후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감정과 그런 행동을 하게끔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히리 아이코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게 안내원이에요. 네. 안내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로봇 회사다라고 뭐 로봇 회사에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페퍼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만들었고요. 지히라이코라는 그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도시바에서 안내데스크 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박 대통령께서 네.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시장이 또 네. 커게 되면서 개인들의 취업을 또 방해하는 요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 쪽에서 보게 되더라도 전체에서 아직까지는 제조용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제조인데 재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재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는 좀 먼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휴보라는 그런 로봇이 있었는데 이게 재난 대응 로봇이거든요. 총 네. 8단계의 미션 수행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운전을 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밸브가 잡혀 있으면 그 밸브를 열어야 되고 전동 공구를 돌려갖고 문을 혹은 벽을 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버라든가 전선, 그다음에 벽 스위치 같은 경우도 셋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기 위해서 잔해물 돌파, 마지막으로 4칸의 계단을 좀 걸어서 나와야 되는 모습인데 이번에 휴보가 1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1등 했죠. 네. 네. 이게 그 상금이 제일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2억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15위가 이제 서울대에서 만든 로봇. 네. 서울대에서 만든 로봇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16위가 이제 한국에서 또 하나 로봇을 만드는 그런 네. 회사가 16위를 했을 만큼 재난 얘기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예전에 일본 방사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국내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또 모습이 있냐면요. 메르스 같은 병균을 움직이는 걸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그렇죠. 로봇이 하겠다. 그렇게 갖고 위험한 거. 네, 네. 위험한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간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로봇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1,766억 정도 정책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 2,000억이 넘는 부분을 지능형 로봇에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전부 다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사물 인터넷 쪽으로 계속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국내 로봇 관련 뭐 이벤트, 대회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요즘에는 또 로봇 축구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싸울 수 있죠. 네. 거기까지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한 회사랑 일본의 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네. 만드는 회사가 네. 예, 맞짱 뜨자. 네. 전문용어로 맞짱 뜨자. 네. 그래서 1년 안에 그 대회가 또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로봇 쪽에서도 계속 크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 재난에 대한 재난 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지금 헬스케어 로봇이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네. 수술할 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로봇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뭐 전쟁을 하기 위한 로봇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전에 헬스케어 쪽 로봇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은 이게 저도 관심 많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관련된 로봇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막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관련 주식도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관련 주식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드론, 네. 기본적으로 드론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의료용 로봇을 좀 제조를 합니다. 한화테크인, 현대로템, 조통,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냥 수술용으로, 의료용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영 큐렉소, 그 다음에 뭐, 미래컴퍼니, 이 정도, 유진 로봇도 역시 관련주로서 엮이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로봇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네.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무인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목표가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을 했던 아이언맨 3에 나오는 그런 로봇처럼 예, 인공지능으로 가면은 그거와 또 연관됐던 종목들이 대부분 또 로봇을 만드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많이 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의 변화를 책을 잘 안 본 읽기 때문에 눈이 아파갖고 많은 것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는 거는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그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가 대체할 직업들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없어질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들, 그 콜센터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로딩, 언로딩, 그 하역 작업하는 것들, 그 저기 GS 홈숍 이런 데서 배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택배 고는 게 물건 내리고 올리는 이런 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니라 그것도 저 미국 자료, 영국 자료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참고적으로 하나 보여드려요. 참고적으로. 이걸 제가 보시면 이거는 그 혹시 외국 드라마 이렇게 좀 보시는 영화 드라마 보시면 제가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찍어드릴 텐데요. 요즘 뭐 인기가 있건 없건 간에 제 화면만 잡아요. 제 화면. 제가 링크를 하나 잡아드렸는데요. 영국 드라마인데요. 휴먼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완전히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그 약간 혼맥랑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 앞으로 로봇가 어떤 일까지 대체할지가 딱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요. 그래서 보시면 좀 앞으로 먼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한 30년 안에 가능하지 않겠냐. 20년 안에 빠르면. 나중에 보시면 하여튼 이거의 전 단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전 단계 하여튼 로봇 관련 주제들 오늘 그 손대생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로봇 관련 것들도 테마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로 큰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군수 산업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 생활에 그래서 그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말이에요. 그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 0.2% 정도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어저께 어저께 재밌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네. 이항영이 디스하는 것도 가지가지지. 네. 어찌 보면 이항영이의 어떻게 뭐였죠? 디스 종목 네. 기다리는 분들 많다. 네. 그런데 조금씩 나오고 있어. 네. 어저께 딱 한 종목 팟캐스트 들어보시면요. 이항영이 디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네. 또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었잖아. 하나는 정말 진정한 디스야. 내가 벌써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어. 네. 아이디. 있어. 있는데, 두 번째 거 내가 지금 겨우 생각나서 일단 화면에 올려놨는데, 네. 지금 쓰면서도, 저게 뭐니? 100% 아니야, 그거? 100%인가? 100% 아니에요. 아니, 잠깐. 아니야. 두 번째 거는 100% 아니야. 100% 아니네. 두 개 다? 아니네. 잠깐만요. 둘 다 아니에요. 아니네.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요건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한번 특집을 한번 해야겠네. 특집으로 한번 디스전. 디스전. 디스 특집. 디스 특집. SK 네트워크스 아닌데요. 어저께 거 들어보셔야 되는 어저께 네, 거. 디스 특집. 어저께 디스 특집. 두 종목이나 나왔는데 한 종목은 지금도 영 탐탁지가 않아. 두 번째 종목은 뭔가 미심쩍긴 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되겠니? 되겠니?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말도 안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의견이 바뀌니까 네. 그게 하여튼 대표적인 게 낫습니다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잖아. 아직도 기억나. 누구지? 우리 여기 출연자 중에서 김성훈? 누군가 처음에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그 회사를. 네. 쳐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막 나이스 안 나온다 그랬더니 출연자랑 있고 자기다 영어로 쓰세요, 형님 그랬잖아. 나이스 평가 정보 예전에 내가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아예 듣보잡이었고. 듣보라고 아예 그냥. 근데 한 달 전에 우리 초대손님 오늘 나오신 분이 아니라 딴 분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 찾아봤어. 그럴듯해서 써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꾸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승원 교수가 저한테 영어로 쓰세요. 그래갖고 내가 알았던 나이스 평가 정보. 사상체육과 나오는. 그러니까 진정 디스 정보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관심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나이스 영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들어가고 마지막 코너 진행합니다.